레이더는 살인 연루 혐의를 부인했으며 버드는 이것이 그가 오클라호마에서 재판을 받고 잠재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3 미제 사건 및 추가 범행 가능성. 2004년까지 BTK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레이더는 2005년 2월 그의 체포로 이어진 일련의 연락을 지역 언론에 보내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지역 신문 이치토 이그른빌 토마스 킬만 BTK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1986년 9월 16일 비키 외겔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현장 사진과 범행 당시 훔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외겔이 BTK에 의해 살해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 연쇄 살인범을 찾기 위해 1,300명이 넘는 남성의 DNA 검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DNA 샘플은 나중에 법원 명령에 의해 파기되었다. 2004년 5월 케이크는 BTK 이야기의 장제목, 가짜 신분증, 단어 퍼즐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6월 9일 위치토의 한정지 표지판에 테이프로 붙여진 패키지가 발견되었는데 안에는 오테로 살인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성적 스릴은 나의 비리다 라고 적힌 스케치가 들어있었다. 또한 코트 TV 범죄 작가 데이비드 로어가 1999년에 쓴 이야기를 모방한 비키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 대한 장 목록도 있었다. 제1장은 연쇄 살인범이 탄생하다였다. 7월 공공도서관 반납함에 떨어진 패키지에는 19세 소년 제이크 앨런의 죽음에 BTK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으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은 자살로 판결되었다. 체포 후 레이더는 신문에서 다시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2004년 10월로 날짜를 정하고 의도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그달 위치토의 UPS 박스에 떨어진 마닐라 봉투에는 아이들의 공포와 굴종 이미지가 붙은 카드, 수사 책임자인 켄 랜드웨어 중위를 위협하는 시, 레이더의 삶에 대한 거짓 자서전이 들어있었다. 2004년 12월 위치토 경찰은 머독 공원에서 낸시 폭스의 운전면허증과 머리에 비닐 봉투가 묶인 채 손발이 묶인 인형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발견했다. 2005년 1월 레이더는 위치토의 홈디포에서 픽업 트럭 짐칸에 시리얼 상자를 놓으려 했으나 트럭 소유주가 버렸다. 이후 레이더가 메시지에서 상자의 행방을 묻자 쓰레기통에서 회수되었다. 그날 주차장 감시 테이프에는 검은색 지프 체로키를 운전하는 사람이 픽업 트럭에 상자를 놓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 2005년 2월 케이크로 엽서가 더 보내졌고 시골 지역에서 발견된 시리얼 상자에는 묶인 인형이 들어있었다. 레이더는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플로피 디스크에 자신의 글을 넣으면 추적 가능한지 물었고 경찰은 신문 광고를 통해 디스크를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답했다. 2005년 2월 16일 레이더는 보라색 1.44MB 메모렉스 플로피 디스크를 위치토 방송국 KSTV로 보냈다. 또한 편지, 금색 목걸이, 연쇄 살인범에 관한 존 샘포드의 소설라체 포식자 표지 사본이 동봉되었다. 경찰은 플로피 디스크에 삭제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메타데이터에는 그리스도 루터교회라는 단어와 데니스가 마지막으로 수정했다는 표시가 있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데니스 레이더가 교회 협의회 회장임이 밝혀졌다. 수사관들이 레이더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을 때 홈디포 감시 영상에 찍힌 차량과 같은 종류인 검은색 지프 체로키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는 레이더에 대한 강력한 정황 증거였지만 그를 구금하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경찰은 캔자스 주립대학교 의료 클리닉에서 레이더의 딸에게서 채취한 자궁 경부 도말 검사를 검사할 영장을 받았다. DNA 검사 결과 자궁 경부 도말 검사와 외겔의 손톱에서 채취한 샘플 사이에 친족 일치가 나타났고 이는 살인범이 레이더의 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했다. 이 증거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찰은 레이더를 체포했다. 레이더 체포 후 위치토, 파크시티 및 인근 도시 경찰은 주 경찰 및 연방수사국 FBI의 협조를 받아 미제 사건을 수사했다. 1994
년 캔자스주에서 사형이 부활된 이후 발생한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주변주 경찰도 레이더의 범행 패턴과 일치하는 범행 사례를 수사했다. 철저한 수사 결과 레이더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추가 살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치토 경찰은 레이더가 다른 희생자 후보를 스토킹하며 조사했지만 알려진 10명의 살인만이 레이더가 실제로 연루된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레이더는 경찰 조사에서 운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른 희생자를 위해 다양한 살인 계획을 세웠음을 의미한다. 2023년 8월 레이더는 1976년 오클라호마주에서 발생한 16세 소녀 실종 사건과 1990년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22세 여성 시신 발견 사건, 총 2건의 미제 사건의 유령 용의자로 특정되었다. 우체포 및 법적 절차 2005년 2월 25일 데니스 레이더는 파크시티 자택 근처에서 운전 중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경찰관의 질문에 왜 그런지 짐작은 갑니다 라고 답했다. FBI 등 여러 수사기관은 레이더의 자택과 차량을 수색하여 증거를 압수했고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위치토 경찰서장은 BTK가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발표했다. 2월 28일 레이더는 10건의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3월 5일에는 여러 언론을 통해 레이더가 10명의 살인과 관련해 증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월 1일 보석금 10와 함께 국선 변호인이 임명되었다. 5월 3일 레이더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재판관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6월 27일 레이더는 유죄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8월 18일 판결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성명을 발표했고 레이더는 30분간 독백과 같은 사과를 했다. 검사는 이를 아카데미상 수상 소감과 비유했다. 그의 발언은 사이코패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의 한 예로 설명된다. 레이더는 최소 175년의 10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사건 당시 캔자스주에서는 사형이 폐지된 상태였다. 8월 19일 그는 엘도라도 교정시설에 수감되었다. 레이더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동안 날씨 등 무해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재판 당시 희생자 가족의 성명이 라디오에서 나오자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독방에 감금되어 제한적인 운동과 샤워를 허용받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텔레비전 시청 등의 특권이 주어졌다. 4.1 체포 2005년 2월 25일 레이더는 2005년 2월 25일 정오 직후 파크시티 자택 근처에서 운전 중 체포되었다. 한 경찰관이 레이더 씨, 왜 시내로 가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자 레이더는 짐작 가는 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위치토 경찰서, 캔자스 수사국, FBI 및 F 요원들은 레이더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여 창고에서 회수한 검은색 팬티 스타킹 한 켤레와 원통형 용기를 포함한 증거물을 압수했다. 레이더의 사무실인 크리스트 루터 교회와 파크시티 도서관 본관도 수색했다.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에서 위치토 경찰서장 노먼 윌리엄스는 결론은 BTK가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다. 4.2 재판 및 선고 2005년 2월 28일 레이더는 10건의 제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10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자백했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았다. 3월 1일 레이더의 보석은 심로 책정되었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었다. 5월 3일 판사는 레이더가 기소 당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아 그를 대신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6월 27일 예정된 재판일에 레이더는 유죄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8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진술했고 레이더는 검사가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비유한 30분간의 장황한 독백으로 사과했다. 그의 진술은 사이코패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언어의 감정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의 예시로 묘사되었다. 레이더는 최소 175년의 10건의 연속적 인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캔자스 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8월 19일 레이더는 엘도라도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레이더는 엘도라도로 가는 40분 동안 날씨와 같은 무해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라디오에서 나오자 울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보호를 위해 독방 감금 상태에 있으며 하루 1시간 운동과 일주일에 3번 샤워, 이는 무기한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부터 레이더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시청, 잡지 구독 등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특권을 허용받았다. 4.3 수감 생활. 레이더는 10건의 1급살인 혐의로 175년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엘도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캔자스주는 살인 당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는 엘도라도로 가는 40분 동안 날씨와 같은 무해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라디오에서 나오자 울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보호를 위해 독방 감금 상태에 있으며 하루 1시간 운동과 일주일에 3번 샤워, 이는 무기한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부터 레이더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시청, 잡지 구독 및 기타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특권을 허용받았다. 5. 심리평가. 매사추세츠 심리학자 로버트 멘도자는 레이더의 국선 변호인에 의해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정신 이상에 근거한 변론이 가능한지 판단했다. 그는 레이더가 2005년 6월 27일에 유죄를 인정한 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멘도자는 레이더에게 자기애성, 강박성 및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진단했다. 그는 레이더가 과대망상적 자아,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따라서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관심과 찬사에 대한 병적인 욕구, 엄격한 질서와 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몰두, 그리고 완전한 공감 능력의 부재를 관찰했다. 멘도자의 인터뷰 비디오 테이프는 결국 브라키라인에 사용되었다. MBC는 레이더가 인터뷰가 방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세지윅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었다. 레이더는 선고 진술에서 인터뷰를 언급했다. 2005년 10월 25일 캔자스주 법무장관은 멘도자와 케임브리지 포렌식 컨설턴츠 LLC의 공동 소유주인 탈리 워터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여 레이더의 변호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5월 10일 멘도자는 불법 행위 인정 없이 $30,000의 소송을 합의했다. 6. 피해자. 시프트 더하기 스크롤로 좌우 이동. 이름, 성별, 나이, 살해 날짜, 살해 장소, 사망 원인, 사용된 무기, 조셉 오테로, 남, 38, 1974년 1월 15일, 위치토에지모어 가 803번지, 질식사, 비닐봉투, 줄리아 마리아 오테로, 역, 33, 끈으로 목 졸림, 밧줄, 조셉 오테로 주니어, 남, 9, 질식사, 비닐봉투, 조세핀 오테로, 역, 11, 교수형, 밧줄, 캐서린 도린 브라이트, 역, 21, 1974년 4월 4일, 위치토이스트 13번가 북쪽 3217번지, 웨슬리 메디컬 센터에서 사망, 복부에 3번의 자상, 칼, 셜리 루스비안 넬포드, 셔리 루스비언 넬퍼드, 역, 24, 1977년 3월 17일, 위치토 사우스 하이드롤리카 1311번지, 끈으로 목 졸림, 밧줄, 낸시 조 폭스, 역, 25, 1977년 12월 8일, 위치토 사우스 퍼신가 843번지, 끈으로 목 졸림, 벨트,
마린 윌리스 해지. 역 53. 1985년 4월 27일. 파크시티 노스 인디펜던스가 6254번지. 끈으로 목 졸림. 손. 비키린 외거래. 역 28. 1986년 9월 16일. 위치토 웨스트 13번가 북쪽 2404번지. 끈으로 목 졸림. 나일론 스타킹. 돌로레스 얼린 존슨 데이비스. 역 62. 1991년 1월 19일. 위치토노스 힐사이드가 6226번지. 파크시티 동쪽. 끈으로 목 졸림. 팬티 스타킹. 7. 미디어. 범죄 심리학자 캐서린 램슬랜드는 데니스 레이더와 5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쇄 살인범의 고백을 엮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여러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별표 스티븐 킹은 자신의 소설 행복한 결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비틀 살인범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별표 소설가 토마스 해리스는 1981년 소설 레드 드래곤의 등장인물 프랜시스 달라하이드가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비틀 살인범을 부분적으로 모델로 했다고 밝혔다. 별표 로앤오더, 성범죄 전담반의 시즌 6, 2004, 에피소드 4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별표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 1, 2006, 에피소드 15는 레이더의 살인을 다루고 있다. 별표 레이더의 사건은 넷플릭스 시리즈 캐칭 킬러스 시즌 2, 2022, 에피소드 2에 묘사되었다. 별표 배우 소니 발리센트가 연기한 레이더를 모델로 한 인물이 넷플릭스 시리즈 마인드 헌터에 등장한다. 별표 작가 겸 감독 올리 롬멜은 매우 허구적인 내용으로 레이더의 살인 행각과 체포 과정을 그린 B, T, K, 킬러 2005를 제작했다. 별표 케인 호더는 2008년 영화 B, T, K에서 레이더를 연기했으며 이 영화는 정기와 허구를 혼합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별표 영화 클로브이치 킬러의 악당은 데니스 레이더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별표 스래시 메탈 밴드 엑소더스는 데니스 레이더의 범죄 행적에서 영감을 얻어 앨범 블러드 인, 블러드 아웃의 비트크라는 곡을 수록했다. 별표 스티븐 윌슨의 2011년 앨범 그레이스 포 드라우닝에 수록된 레이더 2는 주로 레이더의 살인 사건에 대해 쓰여졌다. 별표 2019년 다큐멘터리 비트K,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살인자가 공개되었다. 별표 2019년 레이더의 친다리 시리얼 킬러의 딸, 나의 믿음, 사랑,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했다. 데니스 레이더의 피해자.